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IT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실수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지원, 두 번째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거야. 그죠? 뭐 괜찮은 생각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한 뭐 70% 정도의 뭐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면 유명한 사이트 있죠. 프로그래머스나 뭐 리멤버 이런 사이트 있죠. 이런 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은 그제서부터는 뭘 하냐면은 지원 공고를 계속해서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원이 됐다.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라고 한 다음에야 뭐 카카오 이렇게 채용 살펴보고 이러면 늦어요. 취준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 때는 막 되게 보석 같은 그런 인턴십, 인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 뜨는 거. 그렇게 살펴봐야 되고, 이때쯤 뭘 해야 되냐? 그 카카오톡의 IT 취준, 그리고 IT 채용, 이직 이런 키워드로 오픈 채팅방을 찾으면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잡담 금지라고 되어 있는, 잡담하는 데 들어가지 마요. 잡담하는 데 들어가지 말고 잡담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은 공고가 진짜 하루에 2개, 3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와, 이런 회사도 있었어? 나는 이 정도 회사면 뭐 갈만한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완벽이라는 단어가 좋게도 보이지만 완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지원을 하세요. 어느 정도 준비가,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빵 퍼센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하라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원 이력,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거 안 좋은 게 아니냐, 지원 이력이 남아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러한 지원 이력, 그러니까 탈락한 자신의 지원 이력 있잖아, 이거를 그 HR 부서, 인사 부서한테 얘기를 하면 지워줘요. 네, 지워주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플랜.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취준한다라고 했을 때 계획을 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계획 짜는 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지적질도 많이 하고 이건 되게 잘했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자바를 한 달 동안 하고, 그리고 스프링을 2달 동안 하고, 프로젝트를 3달 동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6달 동안 마칠 거야. 6달 동안. 자, 이거 괜찮은 계획일까요? 나름 괜찮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계획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뭐 자신이 개발을 처음 배웠든 똑같은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네카라쿠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된다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뭐 중소기업, 되게 작은 기업 간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솔직히.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구글 이런 데도.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공자, 특히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전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4년 동안 열심히 C, C++ 이런 언어들을 열심히 마스터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내가 만약에 뭐 백핸드를 배운다, 내가 만약에 프론트엔드를 배운다, 백핸드를 기준으로 할게요. 백핸드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자바 이거 보통 3일에서 7일이면은 어느 정도는 해요.
뭐 자바의 뭐 엄청나게 깊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 3일에서 7일이면 마스터를 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4년 동안 이거를 배웠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떤 언어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스프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합니다. 자, 근데 나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다, 비전공자다, 이런 걸 안 배웠다. 자,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얘네들을 따라잡아야 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얘네들과 경쟁한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이걸 인식하고 나서 계획을 짜는 게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뭐 자바 한 달 만에 난 하나의 언어를 한 달 만에 했어, 이렇게 막 혼자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죠. 그렇죠? 어떻게 짜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계획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단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따지면 위품은 가베이지 컬렉터 이런 그런 이제 어떤 목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지 마시고요. 시간으로 하세요.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핸드폰 꺼놓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공부해요. 딱 시간. 딱 시간을 재요. 진짜 딱 시간. 쉬는 시간도 제외하고 이거를 평일에.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이런 목차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그 개인 차마다 어떠한 부분은 빨리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은 느리게 이해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 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개인에 맞춘 거는 그냥 시간 맞춰서 나는 8시간 하겠다, 나는 10시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 그냥 그 시간 동안은 자바를 하든 스프링을 하든, 일단 커리큘럼 이렇게 되겠죠. 자바, 스프링, 그 다음에 스프링 JPA, 뭐 커리 DSL, 뭐 마이베티스 뭐 등등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뭐 순서는 제가 백엔드 로드맵이나 프론트엔드 뭐 로드맵에 적어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맞춰서 그냥 쭉쭉쭉 시간, 난 뭐 이거 10시간에 마스터했어,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스프링 넘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일에 이렇게 하시고요. 주말에는 딱 4시간만 하세요. 왜냐면 이게 쉬워져야 돼요. 평일에 이 정도 하면은 너무 빡세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생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는 딱 4시간만 공부한다고 하고, 이때도 핸드폰 끄세요. 중요한 거 핸드폰 끄셔야 되는 거예요. 4시간 공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좀 노세요. 노는 게 이제 뭐냐면은 술도 조금 먹고 그냥 친구들 만나라. 그쵸? 주말에는 좀 늦게 일어나시고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뭐 12시에서 4시 사이까지는 뭐 열심히, 1시에서 뭐 5시 사이 이런 식으로 4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때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스터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취준이나 뭐 이런 개발 공부할 때 스터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지금은 이제 카르페디엠이라는 머신러닝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터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스터디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스터디 장이거든요. 스터디 장인데 이거 스터디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자유롭게 다 놔뒀는데,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놔두니까 뭐 뭔가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각자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모이는 날에 이제 그거를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친목도모도 하고, 네, 그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이렇게 계획 짜면은 이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프로젝트 준비하시고요. 한 프로젝트 한 70% 됐을 때 그때 코딩 테스트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포까지 완료가 됐어요. 배포 완료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처 추가나 리팩터링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코테 준비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랑 코테를 같이 준비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조금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는 프로젝트에 완전 집중을 하고,
프로젝트 조금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감을 이렇게 잃지 않게 하면서 코테를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반대도 괜찮아요. 코테 이 정도 하다가 프로젝트 조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테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계획을 좀 알아봤고, 여러분 그 진짜 저도 알아요. 취준 때 자존감 너무 낮아져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회사에 지원해봤자 떨어질 텐데 왜 굳이 지원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원하세요. 은지원하세요. 아무튼 지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도 낮지 않으니까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지원하시고 오픈 채팅방 꼭 가입하시고, 계획도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안녕히 계십니까?